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건축학과 미래도시융합과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도시설계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들어보셨습니까? 예,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들어보았습니까? 2012년 여수 세계 엑스포를 제가 마스터 플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도시 설계 일들에 많이 참여해 왔고, 그리고 러시아 바이칼 스마트 시티, 그리고 베트남 다낭 등 외국의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이 도시 설계를 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UN 해비타트 등에서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공적 역할은 국가 스마트 도시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었고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도 해봤습니다. 도시설계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세상을 조금씩 좋아지게 만드는 것들이고, 그 좋아지게 하는 작업을 우리는 도시설계 마스터 플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좋은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와, 더더구나 우리 다음 세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역시 우리의 포함이 되고, 이들에게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들을, 또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시설계는 전통적으로 집단지성의 일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고,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 그리고 환경적 가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인류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 학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난지도에 있는 월드컵 공원이 지금 다 공원으로 알고 있지만 그곳은 쓰레기 산이었습니다. 이 쓰레기 산으로 공원을 만드는 일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아주 쉬운 나무 심는 기술부터, 그리고 최첨단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까지를 다 집적해서 이 공원을 만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대표적인 일들이고, 또 역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경제적 가치들을 창출해내는 것들이 또한 도시설계의 목적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는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유교적 가치, 그러니까 매일 우일신, 매일 좋아지는데 조금씩 더 좋아지는 진화를 기반으로 한 이런 그 학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설계가가 무엇을 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을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모든 악기를 연주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것을 다 잘 할 수는 없지만, 그 악기를 이해하고 거기서 가장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추출해내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인터랙션을 하는 이런 지휘자의 역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리더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함께 가는 곳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도시설계가의 역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학문을 하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도시설계는 그 모든 학문들을 어떻게 함께 집단지성으로 모으는가에 대한 작업들을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 만들기,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또는 산업 분야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도시 생태계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도시는 문명과 문화를 상징하고 우리 인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일생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쩌면 대부분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모든 일생들을 보내게 되는 도시에서의 삶을 우리 일생에서 대부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는 항상 그 시대의 문제와
새로운 수요를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왔고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도시의 진화의 과정이고 도시가 똑똑한 도시로서 진화하는 스마트 도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첨단 기술은 미래 기술이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선택을 해서 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수요에 대응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첨단 기술은 모든 도시가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문명을 주도해왔던 일부 도시들이 이 기술과 이 산업을 부흥시켜서 세계의 문명과 문화를 부흥시켜 왔던 것들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도시는 변하지 않고 항상 진화시켜 왔던 것들이 우리 삶의 질을 어떻게 좋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생산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 활동을 지속시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하는 이 부분은 도시가 만들어진 이래로 인류가 있어온 이래로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전화기는 지난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업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로 보면 혁신을 대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난 산업혁명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전화기를 따라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그리고 이런 전화기와 함께 일상이 변화하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모더니즘 도시라고 하는 지난 산업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근대도시 모델들을 그대로 답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4차 산업을 대표하고 그리고 스마트 도시, 우리 일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첨단 제품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은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혁신과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우리 삶의 변화를 다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기술들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하면 현재 이 스마트폰과 지금의 첨단 기술은 마치 혁명처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그 기술에 대한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변화를 담는 것이 바로 스마트 도시입니다. 지난 산업혁명을 주도하지 못한 국가 중에 유일하게 현재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산업혁명을 주도해온 나라와 도시들은 현재 새로운 산업들을 주도하게 됩니다. 아마존은 과거에 인터넷 서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월마트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 규모의 소매점보다 주식 시가총액이 더 커지고 객실 하나 없는 에어비앤비는 힐튼보다 더 많은 호텔 객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택시 산업을 위협하고 있고 애플과 구글은 이런 것들의 포탈과 그리고 기계로서 스마트 도시를 현재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 과거에서 살펴보게 되면 산업혁명의 이전의 도시들은 스모그와 매연, 공기오염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더러운 도시 환경에서 콜레라와 같은 질병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이 산업혁명의 결과인 내연기관과 그리고 전기에 의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지고 과거의 도시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이 도시는 이제 새로운 도시의 모델로서 우리의 일상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의 모습은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르꼬르비제라는 사람이 만든 빛나는 도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도시의 모습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산업혁명의 기술을 담는 도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자체는 도시가 갖고 있는 첨단 기술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통합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도시는 새로운 기술과 첨단 산업의 살아있는 실험실 그리고 체험 가능한 테스트베드 그리고 이것들이 상호작용하는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는 그 자체가 지식산업이고 이 산업을 통해서 소비재 산업과 소재 산업들을 견인하는 산업 측면에서는 전방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바로 이런 첨단 기술의 매력적인 시장이고 지속 가능한 시장의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산업혁명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관점을 우리의 경험하지 못한 산업혁명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도시에 대한 인식 역시 굉장히 많은 부분 도시 산업을 지식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30년대에 당시 첨단 산업을 반영한 그 시대의 스마트 도시를 아주 잘 답습을 해서 우리의 현재 도시 문제들을 많은 부분 풀어갔습니다. 물론 이 자체의 공과관은 있지만 우리는 현재 경제적인 풍요와 도시화 그리고 많은 부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모습은 화석연료 기반의 지난 시대의 스마트 도시의 모습이고 그 결과 도시는 다시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의 변화 그리고 현재 늘어나고 있는 급속한 도시화는 결국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의 기반의 도시는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 도시 자체가 다시 인류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도시와의 교류, 우리가 그동안 아주 고귀한 가치로 보았던 교역과 교류 이 자체는 이제 다시 질병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마트 도시의 기술들은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스마트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기술력으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들을 다소 유예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만들어주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부족한 상황이지만 다시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을 나누어서 바로 이 우리의 위협 요인인 이 전염병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럼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미래의 방향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구글의 전체 조회수에 스마트 도시는 약 3억 4천 회의 조회 횟수가 있었습니다. 이 횟수가 중요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만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미래 도시의 모델로 인지가 되고 있고 미국과 EU 정부는 미래 도시의 모델로서 스마트 도시를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그리고 정부도 스마트 도시가 미래의 방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변화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컴퓨터를 팔았던 IBM이 스마트 시티를 팔고 통신 장비를 팔던 시스코가 스마트 앤 커넥티드 커뮤니티를 미래의 전략 상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멘스, 구글 그리고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 이 기업들의 특징은 바로 지난 산업혁명을 통해서 도시라고 하는 상품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잘 알고 있는 회사들이고 특히 이 시대의 첨단 산업과 접목된 스마트 도시가 새로운 미래의 상품으로서의 각자의 사업 모델로서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가장 스마트 도시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이 외국 기업과 외국 정부들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 도시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바로 지난 산업혁명의 경험의 부족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그리고 산업과 상품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런 경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1000개의 기업, 5만 명의 창조적 근로자와 연매출 20조를 올리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로 특화된 도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MBC 본사, YTN 본사, 그리고 JTBC 본사와 CJ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기업 본사, 그리고 아주 작은 벤처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약 1000개의 기업들이 모여서 공동 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지금 현재 이끌고 있고, 기획부터 연구, 생산, 판매의 전 과정을 갖추어진 전체 산업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입니다. 젊은이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오디션 문화와 같이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런 산업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문명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디지털 미디어 문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오디션 문화, 그리고 한류의 발원제의 역할, 드라마, 그리고 1인 미디어 산업까지 다채로운 미디어의 산업들과 이와 함께 문화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 그림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약 600만 제곱미터, 600만 제곱미터는 우리나라 서울의 역사도심의 면적과 같습니다. 현재 아래 보이고 있는 바로 이 공원은 월드컵 공원이고, 월드컵 공원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의 사이즈와 같은 곳입니다만, 이곳은 바로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였고, 우리 2002년 월드컵을 이곳에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현재 디지털 미디어의 산업에 발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상암 DMC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의 과거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아주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생산도 없었고 산업도 없었고, 그리고 사람도 생명도 없던 곳에서 우리는 현재 미디어 산업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곳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곳 속에는 바로 이런 새로운 도시 모델을, 미래 산업과 함께 연계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어내는 마스터 플랜과 미디어 파사더가 같은 미디어 산업의 대표적인 첨단 기술, 당에는 ICT의 핵심 기반으로서 스마트폰을 설치해서 자율주행과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가 갈 수 있는 이 그림을 2000년에 우리는 함께 꿈을 꾸어봤고, 이 그림이 앞서 보여드렸던 르꼬르비제의 빛나는 도시처럼 지난 산업혁명을 상징해온 이런 도시의 모습들, 그리고 새로운 일상의 변화를 담는 그릇으로서 도시를 만들어보자 하고자 하는 저희 도시 설계가들의 이런 꿈이 담긴 그림들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이런 그림들은 서구의 계획이나 비전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역시 이런 노력들을 일반적인 도시 설계가들이 해왔다라는 것들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 산업혁명 또는 첨단 기술의 변화를 우리의 일상에 적응시키고 주도해오는 역할들을 해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결과 이곳은 이제 다른 도시의 미래입니다. 5G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버스가 이곳에 다니고 있고, 사람들은 현재 이 자동차를 타고 있으며, 이 자동차는 상용화가 돼서 요금을 받고 서울 전역 그리고 전국에 퍼지게 되는 이런 곳들입니다. 바로 다른 나라의 미래, 다른 도시의 미래가 우리에게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역량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술과 산업들을 잘 모아서 현재 우리의 시민들의 수요와 산업적 역량들을 미래의 가치에 연결시키는 것들이 저는 스마트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역량을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아주 독보적인 IT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속도, 보급률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를 만들어 온 역량 역시 전 세계에서 수익권에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런 첨단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도, 기술도, 도시를 만드는 역량도 우리는 다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분야별로 발전해 왔고, 이것이 각 전문 분야별로 독창적으로 아주 발전해 온 것들은 분명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서로 통합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이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에 부족합니다. 바로 이 통합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 통합은 세계적인 가치하고 연계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대정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대정신이 뭘까요? 저는 도시설계가로서 시대정신은 바로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절감과 절약의 노력,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을 풀기 위한 민족, 종교, 그리고 빈부, 세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과 사람의 소통,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람과 기계의 소통, 기계와 기계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낭비하는 자원을 줄이고 잉여 생산을 억제해서 지금에 있는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는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그리고 첨단 기술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들이 저는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 하는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지향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술들을 활용한 포용, 공유, 그리고 상생의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저는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기반으로 우리는 스마트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이고, 이 스마트 도시는 결과적으로 첨단 기술과 축적된 지혜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기술의 구현과 그리고 기술 중심적인 어떤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편리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고, 그러기 위해서 도시는 바로 살고 일하고 여가 문화가 잘 융합이 돼서 교육과 산업을 촉진하는 것, 이것이 도시 생태계입니다. 전통과 첨단 디지털 기술의 만남,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산업의 융합을 활성화시키고,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그리고 작은 장소에서 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서 결국 우리 시민들 중심의 맞춤형 도시 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시가 갖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가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의 혁신을 이루어내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행복, 그리고 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포함한 우리까지의 행복을 위하는 것들이 바로 스마트 도시의 목적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들을 체험하고 그 기술이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공감과 그 공감 속에서 깔려있는 이런 감동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런 기술들을 확산시키게 되고, 그 확산 속에서 이 기술들이 우리 일상에 다시 스며들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들은, 과연 스마트 도시가 되려고 하면 어떤 기반 시설들이 우리 함께 만들어야 하는가. 거기에 바로 핵심은 기존 도시 환경에 디지털 환경이 더해 지능형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에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5G 그리고 빅데이터, 이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바로 지능형 도시 AI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과 연계해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 증진과 시장을 선점해서 우리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다른 여러 나라와 도시들에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중요한 것들은 이런 기술들이 전통적인 기반 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버스, 지하철들을 더 고도화해서 우리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리고 자원을 덜 쓰게 하는 이런 방법, 그리고 산업 기반 시설, 문화 기반 시설, 그리고 기후 대응과 친환경적인 것들에 접목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이런 세상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바로 AI가 이루어지는 5G와 빅데이터에 대한 가치들을 우리 학교 교육에서, 또 우리가 받은 교육들을 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적 목표를 실현해가는 이런 지식 기반의 사회로 전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경험과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월드컵도 해봤고, 올림픽도 했고, 엑스포도 있으며, 그리고 KTX부터 마을버스까지, 그리고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신도시 건설과 같은 다양한 경험, 그리고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방식의 지금 그 첨단 지불 방식, 또 가장 빠른 전 세계의 통신 수단과 수많은 기술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메뉴를 어떻게 통합하고, 그리고 이 통합된 것들을 어떻게 실용화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통합적인 사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전공이 내가 뭔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전공들이 서로 함께 해야 하는가, 또는 내가 어떤 것들을 지금의 전공의 정체성 위해서 무엇을 더 협력하고 무엇을 더 배워갈까 하는 이런 개방된 사고가 중요합니다. 이제 창조는 더 이상 아주 새로운 것들과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의 이롭게 만들 수 있는가가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스마트 도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깜짝 놀랄 만한 영화와 같은 기술이 아니라 매일 좋아지면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현재의 기술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수요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주냐와, 그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계와 기계와의 소통, 기계와 인간과의 소통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산업혁명과 같은 어찌 보면 새로운 변화나 창조적 관점에 늦춰져서 우리는 이 도시 모습을 쫓아갔습니다. 많은 결과를 만들었지만 이제 다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닥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이런 노력들은 결국 도시에서 사는 그 자체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들입니다. 도시에서 전혀 변화하지 않는 것들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밝은 햇빛, 건강한 토지, 건강한 땅,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이 변하지 않는 가치와 함께 우리의 현재 기술은 지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하는 기술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우리 시대에 현명하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시라고 하는 인류 문명과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물들을 보다 현명하게 활용해서 다음 세대의 삶이 더 좋은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행복을 누린다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입니다. 결국 도시는 통합적인 학문이고, 그리고 이 통합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역할들이 필요로 한 거지, 도시라고 하는 단일의 학문이 우리 시대에 새로운 도시를 공급하고 건설을 통해서 건물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생각, 우리의 모인 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보다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스마트 도시의 그 의미 자체이고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입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기술적인 자연광합 캠퍼스,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와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가치들을 잘 섞일 수 있고 잘 융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미래의 도시상을 잘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보다 뒤처져 있는 나라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제공해 줌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우리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의 전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특정한 학과에서 특별한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학문들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모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과 삶을 더 좋게 만드느냐가 바로 스마트 도시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적 학문적 특성입니다. 오늘과 같은 집단지성의 자리들이 저는 많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 미래 도시 생태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과 함께 우리의 마스터 플랜은 그림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계획들이고, 바로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미래 비전을 통해서 바로 현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보다 협력하고 그리고 같이 지혜를 나누는 공동의 학문으로서 도시를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